안녕하세요. 소명 소장입니다. 네, 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지금 저는 NSR 9기 이번에 7주차까지 완료를 하고 이제 다음 주가 8주차가 됐네요. 벌써 종강이네요. 이게 매 기수마다 저희 사장님들 새로운 분들을 또 뵙고 나면 정말 능력 있으신 분들도 많이 뵙고, 이번에도 뭐 10 몇 년 차 사장님도 오셨고, 또 매출도 이번에 또 오신 분은 통매 하시면서도 매출을 강의하는 동안 두세 개 통매 계약을 하실 정도로 고매출을 자랑하시는 중개사님들이 많이 오고 계세요. 처음에 이제 자격증 이제 취득하고 어떻게 시작을 할까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처음에 나 초보인데 어떻게 시작할지도 모르겠고 좀 두렵기도 하고 라는 생각으로 오셨다가 바로 들으시면서 취업하시고 매주 계약을 2개 이상씩 쓰고 오시는 사장님도 계시고요. 정말 중개업, 중개 실무시장, 교육시장에서는 되게 이게 좀 이례적인 일이에요. 자, 중개 실무 교육을 한다면요, 통상은 가장 초보자분들이 듣는 게 중개 실무 교육이다라고들 알고 계세요. 근데 점점점 갈수록 실무를 하면서 어려운 부분 해결하지 못하는 게 상당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실무 교육은 초보만 듣는 거야 라고 했으면, 앞으로는 원래는 정말 실무를 하시는, 아니면 매출을 더 많이 일으켜 보신, 아니면 오래되신 분들도 당연히 나 실무 교육 이제 좀 다시 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되었어요. 그리고 실제 상당히 필요하죠. 왜냐하면 처음에 중개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어떤 룰이나 틀, 아니면 중개 원리에 대해서 알고 시작하신 분이다라면 괜찮겠지만 근데 거의 그러신 분들이 좀 드물죠. 근데 실전을 하면 할수록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솔루션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너무 좋은 시장에서는 매출이 막 나다가 조금만 힘들면 매출이 뚝 떨어지는 그런 분들. 그래서 이게 되게 다양한 사유들로 이제 중개 실무 교육들을 많이 찾으러 다니시긴 하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기존의 실무 교육하고 전혀 다른 패턴이죠. 아예 그냥 다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 우리의 컨설팅에서는 공부하지 마세요. 공부하지 마세요. 공부하지 마세요. 공부하지 마세요가 제가 항상 하는 말이고, 그럼 대체 뭐 하는 거야? 라고들 물어보세요. 그리고 제 컨설팅을 들을까 말까 고민하신 분들은 엄청 많이 의아해 하시는 게, 대체 그게 뭘 가리키는 곳이에요? 뭘 하는 곳이에요? 라고 하시면서 좀 반신반의 하셨다가, 그런 분들이 이제 한 번도 안 빠지시고 더 열심히 출석하실 정도로 좀 매니아층들이 많이 형성이 되는 컨설팅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10기를 또 모집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제가 컨설팅들을 해보다 보니까 수강생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하나라도 더 제가 했던 중개 사례, 해결 문제가 어떻게 발생했고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갔었는지 그런 해결책들을 더 많이 좀 알려주세요. 아니면 그런 걸 별도의 상품으로 더 만들어주세요 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온라인반을 같이 모집하고 있어요. 온라인반은 뭐냐면 4주 동안 4번은, 원래는 8번을 다 오프라인 강의로만 제 건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 오미크론 때문에 이번 기수부터가 처음으로 코로나 확진 때문에 못 오시는 사례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4주 동안은 오프라인, 4주는 온라인으로 진행하시는데, 4주 동안은 온라인 강의를 그 전에 했던 제가 다른 기수분들하고 했었던 제가 하는 사례들만, 수강생분들, 기존 수강생분들이 나와서 발표하신 거는 포함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했던 사례들. 근데 그 사례들도요, 그 타이밍에 수강생분들이 어떤 분들이냐에 따라서 제가 풀어드리는 각도가 달라요. 솔루션 쳐다보는 각도, 그리고 또 만약에 7기, 8기 때 7기나 8기 때는 풀지 못했던, 뭐 9기 때, 9기 이후에 이제 발생한 사건들에 대한 사례들,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의 사례들을 조금 더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양한 사례들을 더 많이 접하기도 하고, 직접 과제나 제가 조금 더 교재로 만들어서 이분들이 실전에서 수시로 사용할 수 있게끔 더 어떻게 보면 컨설팅을 더 보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온라인반을 만든 거고, 오프라인 4주 동안 출석하시는 동안은 이제 협상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고객과
고객과 저희가 협상을 하고 중개 대상물을 가지고 협상을 해서 양 당사자 간의 계약을 체결해 드리는 게 중개업인데, 고객과 내가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고 또 고객에게 내가 리드할 정도의 뭔가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라면 또 이게 계약으로 진행되거나 매출로 일어나지 않겠죠. 그런데 그 신뢰를 받고 한다라는 게 정말 기존 실무 시장에서 가리키고 있는 공법을 많이 알면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뭐 법률 지식을 내가 변호사나 법무사보다 더 깊은 법률을 공부한다고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세법을 내가 정말 잘한다고 고객이 중개사로서 저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통상은 고객과 제가 대화를 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얼만큼 고객에게 내가 당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인지를 시킬 수 있느냐겠죠. 그러다 보니까 짧은 시간 동안 고객과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고 어떤 식으로 나의 전문성을 어필할 수 있고 고객이 나를 신뢰하고 계약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지, 이제 그런 것들을 끌어내는 어떻게 보면 화법부터 직접 순발력, 리드하는 방법, 이런 전 과정에 대한 중개 원리를 오프라인 과정에서 저와 이야기하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완성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 컨설팅 같은 경우는 온라인을 100% 깔지를 않는 게, 온라인을 100% 깔면 전 너무 편하고 좋겠죠. 제가 너무 바라던 바입니다. 하지만 이게 NSR이라는 것 자체가 협상의 전문가를 배출해내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과정을 만든 거기 때문에 온라인 플러스 오프라인을 꼭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프라인을 같이 섞어서, 하지만 오프라인만 하기에는 기존에 제가 계속 사례들이 새로 나오고 있잖아요. 중개업을 하면서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새로 나오는 새로 나오는 사례들을 하나라도 더 저희 컨설팅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더 알려드리면 이분들이 또 현장에 나가서 또 더 쉽게, 더 자유롭게 본인들에게 맞게 이것들을 다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프라인 반반으로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10기도 많이 지금 수강해주고 계시고 있는데, 진짜 내가 중개업을 끌려다니지 않고 또 매출을 빨리 하루라도 더 올리고 싶어, 그리고 내가 자존감이 너무 떨어졌어 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13년 하신 사장님도 이분도 연매출을 3억, 4억 이렇게 찍으셨던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사장님 여기 왜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저와 다른 경력의 사례가 필요해요. 그런 것 때문에 왔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오랜 경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분이 겪었던 그 상황들, 이런 것과 또 전혀 다른 부분이 필요한 상황들이 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여기서 어느 부분을 보완했으면 좋겠어 하는 그 시점들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아니면 매출이 내가 어느 순간은 확 났는데 어느 순간 확 떨어져서 이거를 복구할 방법을 못 찾겠다, 솔루션을 어떻게 해도 해결책이 안 나온다 하시는 분들은 와서 듣다 보면 본인들만의 길이나 이 루틴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라고들 해요. 그래서 좀 중개업을 하시면서, 아니면 중개업을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 라고 아직 길을 잘 못 잡으신 분들은 많이 참여하셔서 또 좋은 인연으로 맺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는 제 사례 하나를 최근에 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중개업이 법률을 많이 한다라고 법률 많이 한다고 고객들이 나를 전문가로 받아주지 않죠. 그리고 또 고객들한테 상법? 민법을 많이 한다고? 아니, 상법이 아니죠. 세법? 세법, 민법, 공법을 많이 한다고 고객들이 저를 전문가로 알아주나요? 만약에 그런 법률들을 진짜 많이 하는 사람들이 중개 전문가라고 인식이 된다면 그거를 가리키는 교수님들이 중개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겠죠. 하지만 그 법률만 알고 계시는 교수님들은 중개업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파트가 전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그래서 중개업이 저도 해보면 지금 강의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매출은, 수입은 중개업에서 훨씬 많이 나고 있죠. 근데 이 중개업 자체가 최근에 제가 했던 사례 간단하게 하나를 풀어드릴게요. 저한테 이제 계약을 했던 임대인분이 전화가 왔어요.
저와 인연을 맺었고 또 계약을 했는데 이분이 하나 계약을 하고 나서 또 한 호실이 있어서 저랑 그 계약까지 또 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두 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와이프 거랑 본인 거랑 계약을 하시고 또 계약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본인이 아는 지인이라고 지인 물건도 여기 있다. 그래서 그분이 이번에 임차인이 나가서 그 집도 좀 맞춰달라라고 하는데 그분한테 저를 소개하고 그분이 저한테 왔는데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잘 들었어요. 정말 전문가라고 소개도 받았고 너무 좋으신 분이라고 소개를 받았어요 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의뢰를 받고 이것도 계약을 했죠. 근데 자, 그러면 처음에 저한테 이분을 또 의뢰 소개시켜준 그 원래 계약 2개 호실을 가지고 있는 임대인분과 저는 어떻게 계약을 체결을 처음에 인연을 맺게 됐느냐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이 건물에 와서 여기가 처음에 이 건물 자체가 상권이 확 죽었던 상권이었다. 그래서 1층에서 2층이 다 창고 아니면 사무실로 돼 있었고요. 왜 대체 여기가 이렇게 좋은 상권이 창고 아니면 사무실로밖에 임대가 될 수가 없었는가를 파고 가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부동산들이 여기는 창고 아니면 사무실로 들어와야지 그 외에 업종이 들어오면 망합니다라는 얘기들로 브리핑을 해왔던 거예요. 자, 보세요. 그분들이 했던 브리핑들이 맞을까요? 아니죠. 그분들이 했던 대로 여기는 창고 아니면 사무실만 들어와야지 상가가 들어오면 망해 나갑니다 라는 말이 맞다라면 지금 제가 맞춰둔 업체들이 망해 나갔어야죠. 근데 최고 매출 찍었어요 라는 얘기도 많이 들리고 와 대량 주문 받았어요 막 되게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한 업체는 제가 맞춰드렸는데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이 매장을 좀 빼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권리금을 잘 받고 나가실 수 있는 상황까지 되었어요. 자, 어때요? 기존에 있던 여기가 상권이 죽으면서 여기를 맞췄던 부동산들에서 했던 말들이 사실이었나요? 아니죠. 틀리죠. 그래서 여기가 상권이 죽어 있었는데 저랑 그 인연을 맺었던 임대인분이 저한테 제가 이제 거기를 계약을 하려고 알아보던 중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와, 거기 호실 대표님은 대화가 안 돼. 거기 호실 임대인은 저희랑 대화가 안 돼요. 거기는 사장님 알아서 다른 부동산하고 하든지 나는 모르겠어요. 난 거긴 대화가 안 되더라고 하면서 거기 물건을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부동산에서 저한테 소스를 한번 주시는 거예요. 거기는 너무 까다롭고 협의도 안 되고 뭐 조건도 진짜 하나도 안 해주려고 그러고 너무 별로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또 뭐예요? 저는 이런 고객들이 제 전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약했던 분들 상당수가 여러 군데의 부동산에서 혀를 내두른 그런 임대인분들이 저하고 되게 끈끈한 관계가 많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도 또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어떻게 보면 내심으로 살짝 좋아했죠. 그렇게 까다로우신 분이면 나를 또 오히려 훨씬 좋아할 수 있는 임대인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통화했고 실질적으로 계약했고 또 그때 이 임대인 정말 까다로워요 라고 했던 부동산에서 하는 말이 거기는 보수료도 50 반밖에 안 주고 별로예요 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면 반을 받았을까요? 아니죠. 그분들하고 2개 호실을 하는 동안 다 0.9% 다 제대로 받고 그분들이 오히려 고맙다고 하고 아주 완벽한 계약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죠.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가 항상 이래요. 진짜 까다롭고 저 사람 어려워. 그리고 또 제가 중개정석 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복잡하고 직원들 간에 분쟁이 있고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난 것들을 해결을 했죠. 지금도 해결을 하고는 있는 중이고 지금도 뭐 그때처럼 어려운 것보다는 조금 간간히 하나씩 나오는 직원분들 통해서 나오는 사건들을 해결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뭔가 좀 분쟁이 생기거나 아니면 까다로운 손님들이 왜 저를 더 좋아할까요? 왜 저와 한번 계약을 하고 나면 소개를 시켜줄 정도로 왜 저의 매니아층이 형성이 될까요? 이런 것들이 다 이거예요. 제가 지금 NSI 협상 과정에서 컨설팅하고 있는 내용의 주된 기둥과 뿌리인데 자, 기둥과 뿌리, 이 원리, 중개의 원리에 대한 거에 이해가 없이 중개를 하기 시작하면 끌려다니는 거 기본이고 중개 보수료 받기 힘들고 조금만 까다로운 고객을 만나면 어렵게 계약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매물을 받고 나면 그 임대인분이 급해서 뭐 여러 군데 매물을 내놨어도 그분이 혹시 다른 부동산하고 계약 진행하다가 조율이 안 되거나 아니면 거기서 뭔가 조율을 요청했는데 좀 불합리하다 하면 저에게 전화 와서 무조건 물어봐요. 사장님 이러이러한데 어떡하죠?
아니면 제가 이렇게까지 진행하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계약 깼어요. 근데 그 과정에 대해서 저한테 되게 완전히 주변의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건은 저한테 그렇게 임대인분이 전화 와서 다 풀어주시더라고요. 근데 마침 또 그 하나 계약이 안 됐었던 그 다른 부동산에서 중개하다가 말았던 그 손님이 저한테 또 전화가 왔어요. 그 물건은 아니고 다른 물건을 보면서 이제 저한테 중개를 해달라. 근데 이분의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그때 임대인분이 나한테 했던 그 손님 같아. 그 조율하다가 포기했던 그 손님 같은데 이분들의 문제만 내가 해결을 딱 해주면 이 손님은 그 부동산 들어가는 거 이상의 대체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부동산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그 부분을 풀어주고 나니까 어때요? 바로 계약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막 광고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처음에 그 조율했던 부동산처럼 고가의 비용을 들이면서 광고를 한 것도 아니었는데 계약이 상당히 빨리 일어나고 쉽게 일어나죠.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중에 답을 말씀드리긴 했는데, 자, 이런 거예요. 광고 비용보다도, 그죠? 수많은 광고 비용보다도 많은 말을 하지도 않고 많은 시간을 일에 투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NSR, 부동산 협상 과정에서 알려드리는 거고, 그런 것들을 또 법률도 내가 기준, 중개업에 대한 확실한 법률, 중개업은요, 이게 가장 많아요. 카더락 통신의 법률. 뭐 매도하고 나서 안날로부터 6개월? 아니, 매도하고 나서 매도인 담보 책임은, 매도인 부담 책임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동안은 매도인이 지고 6개월 이후부터는 매수인이 진다. 뭐 이런 카더락 통신의 법률들이 상당히 많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이게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내가 분류할 줄도 모르고 법률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를 못하면 사건 사고가 거기서 이제 사건 소송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개업에서 카더락 통신이 상당히 많은 업종이다 보니까 그렇게 판례들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게 카더락 통신이고 어떤 게 사실이고 어떤 게 중개업에서 해결할 수 있는 히든카드 키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중개 원리를 가르쳐주는 세상의 유일한 컨설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개업을 하다 보면 참 아쉬워요. 이번에도 제가 바로 계약을 했던 게 참 아쉬웠던 게 저는 이제 매출도 바로 나고 뭐 소개를 받기도 했었고 하지만 저쪽 부동산이 그 중개를 처음에 하려고 했던 중개사님이 이 협상을 하는 방식을 조금만 알았더라면 바로 계약을 하고도 남았을 건데 양타로 아이고 그거를 그 한 끗 차이로 놓치시는 바람에 제가 그냥 앉아서 쉽게 할 수 있었던 계약이 됐죠. 근데 이게 제가 그것만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계약들이 그런 식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쉬운 건데 그 한 끗 차이를 몰라서 계약으로 다 깨지고. 근데 그분이 정말 열심히 광고를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광고를 엄청나게 하고 엄청 발품을 팔고 엄청 바쁘신 분이야. 근데 열심히 바쁘게 해놔서 어떻게 돼요? 주변에 다른 부동산이 계약하는데 도움만 주고 끝나시는 형태. 이런 형태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주변에 아니면 내가 돌아보세요. 계약을 항상 바쁜데 매출로 안 이어져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 강의를 듣고 다시 재정비하고 시작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아쉬웠어요. 근데 또 이분들은 제가 그것만 풀어주면 매도인과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 좋은 계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풀어드리고 진행을 해드렸던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NSR 10기 처음으로 진행하는 온라인 반반인데 조금 더 많은 사례로 더 많은 해결책, 솔루션 또 이거를 적용하고 본인 거화 시키는 시간들을 좀 더 만들어 놓고 새로 만드는 과정이다 보니까 더 좋은 분들,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하고 항상 기억하세요. 중개는 고객을 만나는 그 5분에서 10분 여기서 모든 게 다 끝나요. 이 5분에서 10분 동안 내가 전문가다라고 어필을 하고 나의 진짜 살아있는 지식으로 대면할 수 없다라면 중개업의 매출은 일어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 포인트를 만약에 저와 함께 할 수 없는 분들이라도 이 포인트를 잘 생각해서 매출로 좀 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10기에서 뵙는 분들은 곧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SR은 나만의 히든카드다. NSR은 마법이다. NSR은 북두칠성이다. Now start. Ready? MSR은 안전을